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눈물의 바다.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앨리스는 겨우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너무 놀라 할 말을 잊고 말았던 것이다. 안녕, 내 귀여운 발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망원경처럼 쭉 늘어났으니 어떡하면 좋지? 자기의 발을 내려다봤더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멀어져 있었다. 아, 불쌍한 내 발. 이제 누가 너에게 신발과 스타킹을 신겨주지?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너희와는 너무나 먼 곳에 있단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만 할 것 같아. 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영리한 앨리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다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주지 않을지도 모르거든. 가만히 있자. 그렇지. 올 크리스마스부터는 해마다 새 장화를 사줘야지. 그리고 그녀는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배달을 시켜야지. 그러다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발에게 선물을 보내다니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또 그 주소란 게 얼마나 우스울까? 난로가 격자 위에 있는 앨리스의 오른쪽 발림에게 사랑하는 앨리스로부터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다니. 바로 이때 그녀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다. 키가 3m 넘게 커져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열쇠를 불이 나게 집어들고 정원으로 나가는 문가로 달려갔다. 가엾게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옆으로 누워 한쪽 눈으로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것뿐이었다. 이제 그 구멍을 지나 정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셈이다. 덜썩 주저앉은 앨리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처럼 큰 덩치가 울고만 앉아있다니. 앨리스는 자신을 꾸짖었다. 부끄럽지도 않니? 당장 그쳐. 그러나 울음은 계속 나왔다. 몇 동이나 되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그녀는 계속 울어댔다.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어느새 10여 센티 깊이나 되는 눈물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앨리스는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누가 오는지 보려고 급히 눈물을 닦았다. 멋진 옷을 입고 조그만 장갑 한 켤레와 커다란 부채를 양손에 나눠든 아까의 그 하얀 토끼가 돌아오고 있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몹시 바쁜 듯 헐레벌떡 뛰어왔다. 공작 부인을 오래도록 기다리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토끼의 출현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앨리스에게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토끼가 옆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가늘고 조그만 소리로 토끼를 불렀다. 토끼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토끼는 깜짝 놀란 듯 손에 들었던 하얀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온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홀 안이 무척 더워 장갑과 부채를 집어든 앨리스는 계속 부쳐대면서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야. 어제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혹시 어젯밤 사이에 내가 변해버린 게 아닐까? 가만히 있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예전과 똑같았던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 똑같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
그럼 도대체 난 누구지? 아, 정말 모를 일이야.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들 중 누구와 바뀌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난 확실히 에다는 아니야. 먼저 생각해낸 게 가장 친한 에다였다. 그 아이의 머리는 긴 곱슬머리인데 내 머리는 곱슬거리지도 않거든. 그리고 마하벨도 아니야. 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 애는 그렇지 못해. 그 애는 그 애고 난 나야. 그 애는 좀 멍청하거든. 하지만 정말 난 많이 알고 있을까? 어디 시험해보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아니 이러면 20이 되질 않잖아. 하지만 구구단이 다는 아니니까. 이번엔 지리를 해볼까? 파리의 수도는 런던. 로마의 수도는 파리. 로마는 아니야, 전부 다 틀렸어. 난 멍청한 마하벨과 바뀌었나 봐. 작은 악어의 노래라도 외워볼까? 앨리스는 수업 시간처럼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가사가 엉망이었다. 새끼 악어 한 마리가 꼬리를 빛내며 나일강의 푸른 물을 퍼올려 황금빛 비늘 위에 뿌리네.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멋지게 발톱을 세우네. 물속의 친구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귀여운 새끼 악어. 이런 게 아니야. 틀렸어. 불쌍한 앨리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난 마하벨이 됐나 봐. 그럼 함께 놀 친구도 없고 장난감도 하나 없는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지겹게 공부도 해야 하고 아니야, 난 결심하겠어. 내가 만약 마하벨이라면 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와서 어서 올라오너라 얘야 하고 부르면 난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먼저 누가 누군지 말해줘요. 만약 날 앨리스라고 하지 않는다면 난 언제까지나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 나는... 앨리스는 또다시 슬퍼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혼자 있다간 얼마 못 가서 난 지쳐버릴 거야. 이렇게 흐느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앨리스는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끼가 떨어뜨리고 간 조그만 장갑을 자신의 손에 끼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다시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테이블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키를 재보기 위해서였다. 틀림없었다. 그녀는 60cm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사실이었다. 순간 앨리스는 자신의 키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손에 들고 있는 부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재빨리 던져버렸다. 이대로 줄어들다간 아주 없어져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몹시 놀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이제야말로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앨리스는 날아갈 듯이 그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작은 문은 잠겨 있었고 황금 열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 더 나쁘게 되고 말았어. 앨리스는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작아져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 이제 모두 다 틀린 거야.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발을 헛디딘 듯
풍덩 그녀의 몸은 가슴까지 올라오는 짠 물속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문득 바다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말했다. 부모를 따라 단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는 앨리스는 바닷가 별장 바로 뒤에 기차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 순간 자신이 빠진 곳이 바다가 아니라 키가 3미터나 됐을 때 자신이 흘린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때 그렇게 울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앨리스는 자신의 행동을 꾸짖으며 이리저리 헤엄쳐 나갈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너무 울어서 내 눈물에 빠지는 벌을 받는 거야. 정말 이상해. 오늘은 모든 게 이상하기만 하구나.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려 헤엄을 쳐 다가가 보니 괴물처럼 커다란 동물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그 동물이 하마나 해마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생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가 그만큼 작아진 것이었다. 그 생쥐도 자기처럼 눈물의 바다에 빠졌던 것이다. 이 생쥐에게 말을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앨리스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럴지도 몰라. 이곳은 이상한 일들 뿐이니까. 이 생쥐도 말을 할 줄 아는지 모르지. 어쨌든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앨리스는 주저하지 않고 생쥐에게 말을 걸었다. 얘 생쥐야,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니? 난 계속 헤엄치기에 아주 지쳤거든. 그러나 생쥐는 이상하다는 듯 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말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이 책에서 우리말은 영어를 뜻한다. 앨리스는 혼자 속으로 단정지었다. 아마 정보각 윌리엄과 함께 온 프랑스 쥐인지도 몰라. 그녀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는 역사 지식의 전부가 이 정도였으며 그런 사실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선 알 바가 아니었다. 앨리스는 이런 생각이 들자 망설이지 않고 프랑스어로 말해보았다. 너 고양이를 좋아하니? 프랑스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맨 첫 문장이었다. 그러나 생쥐는 물 위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새파랗게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깜짝 놀란 앨리스는 생쥐가 왜 그러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아, 미안해. 용서해줘. 그녀는 이 가련한 동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걸 깨달아야 했다. 난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구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생쥐는 날카롭고 우라가 치민 목소리로 부르짖듯 말했다. 만약 내가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니? 글쎄, 그러지 못할 거야. 앨리스는 달래듯 말했다. 화내지 마. 하지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다이나를 내게 보여주고 싶구나. 다이나를 보기만 하면 너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거든. 앨리스는 천천히 헤엄을 치면서 자신에게 말하듯 계속 말했다. 난로가에 앉아 앞다리를 핥거나 얼굴을 씻는 모습은 얼마나 귀여운데. 그뿐만이 아니야.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 털을 가졌는지 모를 거야. 생쥐를 잡을 때의 그 민첩성, 힘찬 모습은 또 실수했구나. 미안해. 앨리스는 다시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생쥐는 이번엔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움츠리며 금방이라도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불안해했다. 다이나 이야기는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그래야지. 생쥐가 꼿꼿이 세웠던 꼬리를 내리며 소리쳤다.
우리 가족은 모두 고양이를 싫어해. 2번 다시 그 이름도 듣기 싫어. 이젠 안 할게. 그러고는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다. 그럼 넌 개는 좋아하니? 생쥐가 언뜻 대답하지 않자 앨리스는 열을 올리며 계속 말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예쁘고 귀여운 작은 개가 살고 있는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반짝이는 눈동자에 갈색 털이 길고 곱슬곱슬한 테리어 종인데 재주를 이만저만 잘 부리는 게 아니야. 뭘 던지면 재빨리 물어오기도 하고 음식을 달라고 2발을 들고 앉아 재롱을 떨기도 하지. 그 밖에 재주가 아주 많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구나. 주인은 농부인데 그 개가 무척 쓸모가 있다는 거야. 값으로 따지면 수백 파운드가 넘는다고 하더라. 쥐란 쥐는 보는 족족 모두 잡아 죽여 농작물에. 어머나, 또 실수를 했구나. 앨리스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다. 또 널 괴롭힌 셈이 됐구나. 생쥐는 어느새 있는 힘을 다해 멀리 도망쳐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앨리스는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야 했다. 귀여운 생쥐야, 제발 이리 돌아와. 이제 다시는 내가 싫어하는 고양이나 개 따위 이야긴 하지 않을게. 맹세해. 이 말을 들은 생쥐는 그래도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헤엄쳐 다가왔다. 새파랗게 질린 생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물가로 가도록 하자. 나간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겠어. 그러면 내가 왜 고양이나 개를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눈물의 바다에는 어느덧 그들 외에도 오리, 도우도우새, 인꼬, 새끼 독수리를 비롯한 새들과 몇몇 짐승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벌레들이 빠져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이 괴상한 집단은 생쥐와 앨리스의 뒤를 따라 물가를 향해 헤엄쳐 갔다.